영양제에 도움이 필요하면 영양제 히어로. 안녕하세요. 영양제 히어로 남유진 약사입니다. 오늘은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바로 오메가3에 대한 팩트체크 시간인데 오늘은 할 말이 조금 많습니다. 5분,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 일단 기사부터 먼저 봅시다. 기사가 조금 충격적입니다. 영국 리버풀대를 포함한 유명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이고 영국 의학저널이라는 유명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건강한 사람들이 오메가3를 먹으면 오히려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신부전 발병 위험률이 매우 높아졌고 실제로 섭취하다가 사망한 케이스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 연구 결과는 40에서 69세 미만의 41만 명을 선별하여서 12년간 정보를 수집한 결과로 신뢰도도 굉장히 높은 연구 결과입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처음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영양제라는 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질병 상태까지 안 가게 하려고 섭취하는 일종의 예방 목적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건강한 거랑은 상관없이 이 건강을 꾸준히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오메가3도 심장이나 혈관이 아주 나빠지기 이전부터 일찍부터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연구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메가3 섭취가 내 건강 상태를 망칠 수 있으니까요.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전에도 오메가3가 심박세동이라는 일종의 부정맥입니다. 이러한 심박세동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사도 많이 났고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 오메가3 부작용으로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오메가3를 4000mg 이상 굉장히 고용량을 섭취할 때 문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메가3 제품들을 보통 보면요. 600에서 1500mg 정도의 오메가3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많아봤자 2000mg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메가3를 섭취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이런 용량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오메가3 용량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파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 결과가 더 있어야 되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 연구 결과 말미에 보면은 이전부터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오메가3가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기여를 했다. 이런 인과관계가 밝혀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있긴 한데 근데 이 기사를 접한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 오메가3를 건강한 상태에서 섭취를 하는 나중에 질병 상태까지 가지 않게끔 건강관리 목적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찝찝한 기분을 떨쳐내기가 조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죠. 저도 약사로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라고 권하기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혈관 관리의 그 정답을. 근데 그 답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다른 지방산을 섭취하시면 돼요. 다른 좋은 영양제, 좋은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저는 2개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감마리놀렌산입니다. 감마리놀렌산은 여성용 불포화 지방산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메가3랑은 조금 다른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이 감마리놀렌산은 혈행 개선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을 했고요. 그 외에도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과민 피부 상태 개선이나 아니면 월경전, 불편한 상태 개선 등의 기능성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분들이 좀 많이 섭취를 하다 보니까 여성용 불포화 지방산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여성분들이 오메가3를 대신해서 이 오메가6 지방산인 감마리놀렌산을 섭취하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이 감마리놀렌산은 그냥 단독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비타민 E와 함께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E와 함께 섭취하는 형태로 많이 섭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240mg 정도 섭취를 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시틴입니다. 레시틴도 지방이긴 한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인지질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구성 물질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의 모든 세포가 쓰는 인지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효과가 확인이 되었는데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레시틴이 인지질이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레시틴의 주요 성분이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것인데 이제 이게 뇌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세포의 세포막의 주요 성분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이나 포스파티딜콜린 이런 물질들이요. 그리고 이제 주요 성분이고 또 계면 활성제 효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름을 좀 녹이는 효과인데요. 유화작용이라고도 하죠. 기름을 녹이는 효과도 매우 커서 저는 이 레시틴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우리 혈관 관리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레시틴은 보통 이제 계란이나 콩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계란 레시틴, 계란 노른자에 있는 난황 레시틴은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 때문에 보통 콩에 있는 레시틴을 추출해서 영양제로 주로 많이 섭취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콩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 같은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논 GMO 제품을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레시틴은 최소 8주 이상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고 또 레시틴은 안전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식용유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 큰 이상이 발생을 할 것이다.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뭐 어떤 전을만 부쳐 먹는다거나 계란 후라이를 한다거나 요리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콩기름을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레시틴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급적이면은 아까 그 연구 결과대로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현재 과체중 상태이시거나 아니면은 진짜 실제로 약간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 진단을 받으신 분들 아니면은 섭취를 안 하시는 것이 당분간은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연구 결과가 밝혀져서 이게 오메가3 때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저도 빨리 가서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대신에 다른 영양제로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이상 영양제 히어로의 남윤진 약사였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양제 히어로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